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지금은 솔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솔로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자한테 많이 질리기도 했고 결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이야 결혼이 필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마치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들 인식도 변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사는 것이 재미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가 번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사는 삶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생 남편 밥 해주고 집안일 하면서 살 바에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을 비혼주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제게 결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상사들은 여전히 솔로인 저를 보며 지니씨, 아니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야? 결혼해야지. 안 그래? 지금이야 젊으니까 무서울 거 없지. 나중에 늙어서 뭐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그러다 독방에서 혼자 늙어 죽는 거야. 그것만큼 서러운 게 어딨어? 남편이라도 있으면 죽을 때 외롭진 않잖아. 게다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자식 없으면 말년에 고생한다니까? 적어도 여자라면 자기 뱃속으로 애 하나는 낳고 살아야지. 안 그래? 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옛날 분이다 보니 그저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분들이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 필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저 죽는 거 지켜보라고 저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꼭 자식이 부모 노후 돌봐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부모 귀찮다고 연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믿고 그렇게 단정 지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겠죠. 차장님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실 거 아니면 결혼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 파혼한 거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자꾸 저한테 결혼 강요하시는데요? 하고 독설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못되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을 포기 못하는 종족들이 몇몇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인생이 마냥 즐거워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맨날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들어서 기분 나빠 죽겠어. 아니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양말 뒤집어 벗어둔 걸로 잔소리를 하네 그냥. 아유 이 정도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아니 정말 서러워서 이거 같이 살겠나 모르겠네. 이참에 확 그냥 갈라설까? 다들 생각이 어때? 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와이프 욕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생각했죠. 아, 파혼하길 잘했다. 저렇게 애새끼 같은 남편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느니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고 좋겠다 라는 생각 말이죠. 게다가 회식 자리가 끝나면 여자 직원 보내고 2차로 유흥주점에 가는 남자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정말 남자란 족속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나? 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가 임신 중에도 유흥주점을 가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내 남편도 저 사람들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라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자연스레 결혼과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 저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결혼한 지 3년 차인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자인데 말이죠.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들 일상에선 자연스러운 건데 항상 퇴근길에 남편이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 부럽다 최대리 맨날 남편이 데리러 오네? 회사가 근처인가 봐 하고 물으면 아 근처는 아니고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퇴근 시간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 가니까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남편이 퇴근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쉬라면서 태우러 오더라고요. 언제부터였더라? 꽤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저야 좋죠 뭐. 하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30분이 직장인에게는 엄청나게 먼 거리고 그 꽉 막히는 서울 시내를 뚫고 30분을 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런 걸 보면 또 공주 대접받는 팔자는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곤 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다정하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있으면 얼른 결혼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남자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니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연애 때는 전부 다 해줄 것 같던 남자도 결혼하고 나서 180도 변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인지 아니면 그저 나랑 결혼하려고 연기를 하는 건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제가 비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남자의 회의감을 느끼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별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파혼인데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인생 선배들의 말을 되새기며 살고 있지만 때때로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저냥 세월이 흘러가게 두고 어느 정도 나이도 들어서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 학창 시절에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성격이 밝아서 남자애들을 만나면 꼭 한 번씩은 고백을 받는 편이었고 나름 여우짓도 잘하고 다녀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서 남자 보는 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소위 친구들이 말하는 똥차 같은 애들은 한두 번 정도 만나보면 바로바로 거릴 수 있었고 좀 애매한데? 애가 괜찮은 놈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 세네 번 정도 만나보면 답이 딱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남자를 좀 잘 보는 편이라 야, 나 이번에 남친 생겼는데 네가 좀 봐주면 안 돼? 저번처럼 나 몰래 바람피고 쓰레기짓 하는 놈일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언제 날 한번 잡자. 같이 맥주라도 한잔하게. 그래? 한번 보자. 내가 또 그런 거 잘 보는 거 알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남자 만나. 너 괜찮은 여잔데 왜 그렇게 만나는 남자마다 똥찬지? 너 그거 나쁜 남자 좋아하고 그러는 거 고쳐야 돼. 알아. 나도 저번에 한번 크게 데이고 이제는 그런 타입 완전 질색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가 제대로 한번 봐줘. 부탁할게. 하고 제게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진 10중 8구는 제가 잘 맞추기도 했고 괜찮은 남자들과 사귀는 친구들은 연애를 3년 이상 하거나 결혼에 꼴이라는 친구들도 많았죠.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남의 남자는 잘 봐주고 훈수도 잘 두면서 왜 제 남자는 제대로 고르지 못했던 걸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제 전 남편, 아니 남자친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도 두어 번 정도 연애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낀 건 23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남자였죠. 아주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학교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 맞은편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10시쯤 되면 편의점에 찾아와서 비닐장갑 어딨어요? 하고 묻는 남자였는데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사가길래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손님, 근데 왜 맨날 이 시간만 되면 비닐 장갑을 사가세요? 아, 그게 저 앞에 호프집에서 알바하는데요. 9시 전까지 재료 손질하고 뭐하고 하면 비닐 장갑을 다 쓰거든요. 그럼 정작 손님이 많이 오실 때 비닐 장갑이 필요한데 그때 다 떨어져요. 하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개수를 더 많은 걸로 사가시면 어때요?
아니면 저기 맞은편에 조금 더 걸어가면 큰 마트 있거든요. 거기는 비닐 장갑이 개수도 많은데 좀 더 싸요. 물론 제 돈도 아니고 그쪽도 알바니까 사장님 돈 쓰는 거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귀찮지 않게 여러 번 움직이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해서 하고 괜한 오지랖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남자가 머리를 벅벅 긁으며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이 편의점에 있는 건물 저희 부모님 거거든요. 이 편의점의 점장님이 저희 작은 아빠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사는 겁니다. 조언은 감사해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얼굴이 벌개졌는지 괜한 저의 오지랖에 그 사람도 민망하지 않았을까, 괜히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매일 편의점에 와서 비닐 장갑을 사갔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그 사람도 서로 그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솔직히 볼 때마다 민망했지만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저는 시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알바를 옮겼는데, 일주일쯤 지났나 점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난데 너 남자친구 생겼어? 남자친구요? 아니요, 없는데. 왜요? 아니, 내가 소개팅 좀 해주고 싶은데 해볼래? 하고 제게 갑자기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좀 뜬금없었지만 어차피 연애도 쉬고 있고 남자친구도 없으니까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랑 시간만 알려주고 그 사람 연락처나 사진 같은 건 지금 못 보내니까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날이 다가왔는데도 그냥 약속 장소로 나가면 된다길래 저도 하겠다고 했으니 정해진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으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소개팅남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 사람은 나를 알기나 할지, 괜히 시간 낭비한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누군가 제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올려다보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편의점에서 매일 비닐 장갑을 사던 그 알바생이었거든요. 그쪽은... 네, 맞아요. 제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하고 애꿎은 빨대만 만지작거렸죠. 그렇게 처음으로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됐고 어쩌다 보니 집안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전 살면서 솔직히 그냥 제가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냥 소소하게 용돈 받으며 살았고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한 거 없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니 저희 집이 가난한 거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 비해 부유한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란 편이었죠. 어쩌다 보니 어린 시절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저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던 삼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비서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세요. 그땐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어리시더라고요. 예전엔 사장님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많이 자유분방하신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컸고요. 하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가족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부자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은 처음이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날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느라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절대 자랑 느낌은 아니었고 정말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1차에 카페에서 만나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녁을 대접할 때니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저도 나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첫 만남에 고급 레스토랑을 데려가더라고요. 인당 밥값이 10만원 정도 하는 곳으로요. 저녁을 대접한다는 말에 돈 걱정은 안 했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고작 23살이었고 그 사람도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5살이라고 했는데 너무 큰 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덕분에 코스 요리를 처음 먹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저보다 부유한 편인 게 좀 부담스러운 걸 빼면 대화나 성격은 잘 통했어요. 게다가 남자다운 매력도 있어서 이성적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세네 번쯤 만났을까? 그 사람이 제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마냥 좋아서 시작한 연애였는데, 솔직히 데이트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게 뭐야? 목걸이야? 너무 예쁘다. 자기야, 진짜 고마워. 마음에 들어? 엊그제 백화점 갔다가 너 생각나서 샀어. 잘 어울리겠다. 얼른 해봐. 하고 제게 걸어주면 더없이 반짝이는 예쁜 목걸이였죠. 그런데 쇼핑백 안에 선물 상자를 정리하면 그 안에 영수증이 있었는데 목걸이가 50만 원이 넘는 거더라고요. 5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뭐 기념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예쁘잖아. 뭐 가격이 뭐가 중요해. 네가 선물 받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 그 정도로 못난 놈 아니야. 내가 돈 없는데 이런 걸 너한테 사다 주는 거 아니잖아. 너는 그냥 받고 좋아하기만 하면 돼. 하고 말을 해줬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받기만 하겠습니까? 결국 저도 생활비를 하려고 모았던 알바비를 탈탈 털어서 남자친구 운동화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빛을 발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남자친구가 절 진심으로 오랫동안 사랑해줘서 그런 건지 저희 두 사람은 꽤 오랜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따로 취직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학도 중간에 자퇴를 했습니다. 뭐 미국으로 3개월 동안 교육을 하러 간다나 뭐라나. 아무튼 확실한 건 저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환경이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이 남자를 만나면서 저도 점점 남자에 대한 눈이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유니콘 같은 사람과의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8년 정도 연애를 했고 주변에서 하나 둘씩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 직원들은 남자친구를 몇 년 만났다고? 8년? 아니 그럼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그런 얘기 안 해. 안 하던데요. 그리고 꼭 연애 끝이 결혼은 아니니까요.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괜히 등 떠밀려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제 청춘을 이 남자에게 바치니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의 연애 기간 내내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괜한 자존심에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30이 넘고 나니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 만나는 거 아셔?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응, 아시지. 우리 오래 만났잖아. 그냥 대충 네가 어떤 애인지만 말해뒀어. 근데 갑자기 왜? 아니, 우리 이제 만날 만큼 만났는데 가족들한테 소개시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부모님이 연애 사실 다 아시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오래 만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럼 그냥 가볍게 한번 볼래?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너 궁금해 하시긴 했어.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미루긴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뵙자. 그래도 될까? 그럼 뭐 딱히 준비하라고 하지 마시고 외식할까? 서로가 편하게. 아니, 집에서 보자. 엄마 아빠도 그게 더 편하실 거야. 우리 집은 외식도 잘 안 하기도 하고 바깥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가 음식도 잘하고 그냥 집에서 보자. 시간 언제가 괜찮아? 이번 주말로 할래?
하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내심 바래왔던 일인지라 남자친구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약속을 잡았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좋다고 하셨고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온 날 엄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얼른 결혼을 하라며 닥달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연애 때 몇 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저도 겁날 만큼 목소리도 크고 좀 무서우셨거든요. 하지만 결혼이 진행되려면 넘어가야 하는 관문이니 큰맘 먹고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는데도 저를 아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엄마, 나 왔어 하고 말을 해도 아들 왔니? 라고 대답하시고 저를 옆에 세워놓고 엄마, 내 여자친구 결혼 생각하는 친구 있다고 말했지? 하고 소개했는데도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투명인간처럼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전 사실 너무 의아했습니다. 어머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입구에 서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만 보셨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과일 바구니를 현관 앞에 두고 나왔는데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갈 때 문을 열고 어머님이 등 뒤에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딴 쓰레기는 뭐하러 가져왔어? 그리고 아들, 엄마가 말했다? 연애만 해, 연애만. 그냥 갖고 놀다 버리지. 너는 뭐 집까지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 아줌마, 집 청소 싹 해주세요. 구석구석 전부 소독해 주시고 특히 현관 쪽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인사를 하러 온 건가? 우리가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부름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을 붙잡으며 제발 어머니, 진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저 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진짜예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어머니가 첫 만남이라 그렇지 분명 진이 알고 나면 좋은 애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게요. 어머님도 진이 싹싹하고 좋은 애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제발요. 어머니, 진이 좀 설득해 주세요. 하며 저희 엄마에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차마 그걸 밀어내지 못하고 제게 말을 전하면서 진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 네가 좀 봐줘. 너네 오래 만났잖아. 응? 좋은 애라는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니까 처음에만 좀 그렇지 부자들도 뭐 나중엔 다 착해지고 그러던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가 한 수 굽히고 들어가. 어차피 시댁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둘이 잘 살면 그만이야. 게다가 나중에 애라도 나오면 또 시댁에서 태도가 변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지고 들어가.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앞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난리 한번 칠까 하다가 저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그 당시엔 없어서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니 결혼 준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면서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나 그땐 정말 너랑 헤어질 거고 평생 안 볼 거야. 나도 충분히 너희 집이 부자인 거 알고 우리 집이랑 집안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너네 부모님이 부자인 거지 네가 부자는 아닌 거 아니야? 그게 다 네 돈이야? 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만들어?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자식이고 사랑받고 자랐어.
너희 어머니한테 이런 취급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똑바로 행동해. 너네 부모님 하나도 설득할 자신 없으면 그냥 지금 헤어져. 그게 서로에게 좋을 테니까. 하고 쏴붙이듯 말했죠. 남자친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면서 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웨딩홀도 보러 다니고 드레스도 입어보고 신부놀이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남자친구가 먼저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한 달 전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희 가족들이 남자친구 가족들이 있는 집 근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작부터가 꼬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12시 30분이었는데 1시간 넘어도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12시 전부터 식당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이 흘러도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자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렇게 1시 30분쯤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헉헉대며 도착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왔죠. 땀에 쩔은 남자친구 모습과는 달리 어머님은 고고하게 들어오셨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미안하단 말도 없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집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자녀분에게 들으셨겠죠? 집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결혼이라뇨. 택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만 저도 할 말은 해야겠죠. 라며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엄마가 먼저 네, 말씀하시죠. 저도 어떤 마음이실 줄은 잘 압니다만 사실 지금 많이 불편하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확 끊으면서 아니요. 제가 그쪽 얘기 듣자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전 제 할 말만 하고 갈 거예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결혼하는 거 네 좋습니다. 하라고 하죠. 대신 혼인신고는 바로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몇 년 살아보고 한다고도 하고 당장 혼인신고해도 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빨리 해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 혼인신고는 바로 안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몇 년 살아보고 제가 괜찮다 싶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야 뭐 그냥 대충 호텔 이런 데서 올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둘째, 결혼 생활 시작하면 우선 저희 집에 방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당연히 저희 방을 빌려주니까 새로 전세를 구한다거나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씩 제게 보내줘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공짜로 무전 취식하는 건 제가 용납을 못하거든요. 이 정도는 친정에서 해주실 수 있죠? 뭐 옛날이야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 여자는 혼수를 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자가 혼수해 오는 거 남의 집에 시집 오니까 돈 쓰기 싫어서 만들어낸 말 아닌가요? 저 결혼할 때 제 돈 보태서 이 사람이랑 같이 반반씩 내고 집 구했습니다. 근데 요즘 집값 하늘을 찌르는데 그쪽에서 집값 반 내실 수 있나요? 하고 쏴붙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아니 사부인 그건 아니죠. 물론 뭐 월세를 100만 원씩 내는 것도 무리입니다만 저희 딸을 시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짜로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100만 원씩 월세까지 내면서 시댁에서 우리 딸 살게 할 생각 없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말고 하는 것도 사실 웃긴데 이런 식이라면 저도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제 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사부인이 하시는 말투가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방 한 칸 내어줄 테니까 100만 원씩 내고 살아. 할 수 있겠어? 너네 집에서 이 정도 돈도 못 해주겠지?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결혼하지 마.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하고 저희 엄마도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네, 맞습니다. 제대로 해석하셨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저 결혼시킬 마음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저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무 여자, 아무 집안에 장가 보낼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키우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저도 그냥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주실 여력이나 있으십니까? 지금 차림새를 보아하니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저희 집에 보내기 힘드실 것 같고 막말로 상견례인데 이렇게 추레하게 입고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그 말을 듣고 진짜 완전 머리가 확 돌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결혼은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그러니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막말을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기요, 말이 심하네요. 이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더럽고 치사하고 엿 같아서 안 해요. 오래 만난 거 그까짓 거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저도 저 새끼보다 좋은 놈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그 말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라며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엄마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순간 분위기는 적막해졌고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뺨을 짝소리나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못 배운 것들끼리 잘들 논다 아주. 부모가 이따위니까 자식이 저따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도 없는 거지 주제 어디서 감히 나한테 기어올라? 더 상대하기에 수준 떨어질까 무섭네. 무튼 오늘 이건 제가 진귀한 경험인 걸로 치죠.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고 저랑 엄마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저 그 자리에서 바로 미친년처럼 상을 넘어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바닥에 팽기치고 그 위에 올라타 한참을 놔주지를 않았죠. 그러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음식이 전부 쏟아졌고 저희 아빠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까지 전부 달려들어 저를 말리더군요. 이거 놔! 날 왜 말려! 미친 거야? 이거 놓으라고! 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한쪽 팔이 빠지면서 제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전 바닥에 놓여있던 음식을 손으로 집어 그 여자 얼굴에 문질렀고 그 여자가 들고 온 가방을 찌개에 담가버렸습니다. 구석으로 몰린 그 여자는 야 미쳤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당장 경찰 불러 당장! 하며 얼굴에 음식물 쓰레기가 범벅이 돼서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바닥에 있던 음식을 주워 그 여자 입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이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는 게 놀랍다 놀라워. 이 빌어먹으려나? 뭐? 못 배운 어쩌고 어째? 그래 나 못 배웠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그래도 우리 딸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키웠어. 너네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 맺을 바엔 평생 내가 애 안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이년아. 돈 좀 벌었다고 어디서 유세야 유세는. 돈이 전부냐? 돈이 전부야. 이런 싸가지라고는 접시국에 밥 말아먹은 년 같으니라고. 내가 내 얼굴에 때리는 건 참아도 우리 딸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 경찰 불러! 당장 불러! 나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어. 너네가 변호사든 뭐든 선임해서 날 깜빵에 보내려면 보내 이년아. 내가 그깟 콩밥 먹는 게 무서운 줄 알아? 하면서 그 여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난리가 났고 직원들까지 모여들어 우리 엄마와 그 여자의 개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상견례 장가는 난장판이 됐고 경찰들이 와서야 싸움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자친구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미안해, 진이야. 나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널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나 봐. 난 나름 내가 가운데서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너랑 너희 가족들에게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네가 날 용서할 마음도 없을 거고 너희 부모님도 내가 꼴보기 싫겠지만 사과하고 싶은데 너희 집에 가도 돼? 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방에서 그 문자를 보고 혼자 기가 막혀서 웃자 엄마가 방에 들어오더니 또 그 새끼냐? 야, 짐 싸. 그 새끼 집으로 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연락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당장 앞장서. 그 새끼 집에 앞장서. 하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담아서 저를 앞장세워 차를 끌고 가셨고 그 집 앞 대문에다가 쓰레기를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집구석 신고할 테면 신고해 이 잡것들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돈이면 단 줄 아냐? 어? 돈만 있으면 사람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우리 귀한 딸내미한테 연락하면 너희 집 아들내미 내가 다리를 다 분질러서 못 걷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이 새끼야?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돈 많은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들아. 하면서 대문 속으로 집에서 쌓은 쓰레기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 대문을 열고 그 여자가 나왔고 저희 모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 모녀가 찾아와? 네 딸이 내 머리 다 뜯어놔서 지금 탈모 치료 받고 있는데 이거 손해배상으로 다 청구하기 전에 썩 꺼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왜 또 찾아와서 지랄이야? 네 아들 놈부터 잘 간수해. 이 문자 보여? 네 뱃속으로 낳은 저놈이 또 내 딸한테 개수작 부리잖아. 여기 찾아온 거 2번 다시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하려고 찾아온 거야.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똥 뿌릴 거니까 네 아들한테 똑바로 전해.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원하게 침을 그 집 대문에 뱉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울분을 삼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속이 좀 후련할 줄 알았고 진짜 쌤통이다 이것들아 하고 저도 같이 욕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고 그러니 내가 이깟 남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엄마를 속상하게 했을까? 결혼 그까짓 거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상견례까지 질질 끌고 와서는 우리 엄마가 평생 살면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만든 걸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상견례가 끝나고 나면 결혼이 원만하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솔직히 좌절감도 컸습니다. 그냥 뒤늦게 하는 말이지만 집안도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작에 헤어졌다면 이렇게까지 피 튀기며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그냥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 집에 찾아간 뒤로 남자친구도 화가 났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쌍욕까지 했거든요. 해도 너무한다면서요. 한때는 죽고 못 살았던 남자가 부모가 걸리고 재산이 걸린 문제라 그런지 제게 쌍욕을 하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변해버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이고 10년 연애가 다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제 인생이 공주처럼 변할 거라는 착각도 했었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들도 제게 취직 축하한다고 말해주기도 했고
이제 사모님 소리 듣는 거냐고 해줬는데 제가 너무 분수를 몰랐던 것도 있던 것 같네요. 한때 사랑했던 남녀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집안 싸움이 돼버리고 엄마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지만 그 이후로 엄마는 제게 결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놈만 만나지 말아라. 괜한 놈 만나 상처받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이후로 저는 남자라고는 치가 떨리고 비혼까지 다짐하게 됐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 기적처럼 저와 결혼하고 저희 가족과도 잘 지낸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지만 이미 그 꿈은 포기한 지 오래고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저도 제 인생 꾸려가려고요. 그게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 미혼이 계시다면 꼭 연애의 목표가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명심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